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또 어디 가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푹 쉬고 이제 다시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문의 주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잠깐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전에 양철수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또 멤버십에 또 가입을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에 지금 차트를 띄워놨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그렇게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올해 5월달 말에 이제 상장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좀 솔직히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이게 인적 분할 해가지고, 이수학에서 이제 인적 분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상장을 했는데, 좀 데이터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분석해드리는 종목 외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종목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주십니다. 문의를 주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두 종목 몇 종목 뭐 삼성 SDI 최근에 뭐 해가지고 몇 종목에 대해서 알기도 참 어려운 게 이게 주식 종목인데, 이렇게 잠깐 뭐 들여다보고 그 종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좀 감이 좀 건방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식 유튜버들 보면 막 진짜 여러 종목을 정말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와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죠. 한 번 방송할 때마다 막 진짜 뭐 10개 가까이 막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다 진짜 그 거짓말이고 그냥 생구라고,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리는 것도 제가 그냥 들여다보고 제가 지금 이 단시간에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 그것만 가지고 제가 차트 분석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솔직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이 기존에 하던 어떤 정밀화학 쪽에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막 고부가 가치를 일으키는 그런 뭐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그것을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대기업이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납품을 해오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10% 안팎입니다. 대부분의 이 10% 안팎인 이 기업들은 그냥 뭐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들은 그냥 뭐래야죠, 뭐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기업들의 좀 종속적인 그런 기업,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10%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크게 회사가 뭐 퀀텀 점프 하듯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뭐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몰라 뭐 인적 분할을 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딱히 뭔가 내놓을 만큼의 그런 것이 없고,
PBR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PBR이 지금 16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6배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제가 앞서 다른 종목들 말씀드릴 때 했지만 청산 가치, 현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비현금성 자산 말고 현금성 자산을 평가해서 그거를 다 청산했을 때보다 16배나 높은 지금 주가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감이 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BR이 16배라는 얘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영업이익률이 10%, 이 10% 압박이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10% 압박 나오는 기업이 PBR이 16배가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10%라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PBR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봐줘도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예요. 2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런 PBR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8배가 높다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뭔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그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미래의 어떤 배터리 업계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 요게 약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품이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삼성 SDI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관심을 좀 가지고 봐달라. 그리고 앞에 삼성 SDI 주가가 4자가 붙으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4자가 올지 안 올지는 일단 제 분석상으로는 올 확률은 있어요. 올 확률은 있는데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삼성 SDI도 그런 이런 배터리 또 관련되어 있죠. 예, 물론 얘네들이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 SDI는 뭐 얘들이 뭐 분할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뭐 배터리 뭐 원자재나 이렇게 단순한 그런 구조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원래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 거기 플러스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약간 최근에 좀 핫했죠. 핫하고 그 시기도 보면 지금 올해 5월달 딱 타이밍 좋았어요. 예, 어쨌든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예, 상장 뒤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이게 최고 45만원까지 갔어요. 최저는 보시면 83,000원이에요. 예, 한 약 6배? 5배 넘게 한 6배 가까이 뛰었어요. 6배 가까이 뛰었다가 이게 한 거의 반토막, 지금 한 3만원 정도 하니까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자, 이것을 이제 매수하신 또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저점 이 8만원대 요걸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3배나 높은 가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이 이 45만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어떤 실체가 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주가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상장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가 뻥튀기 됐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약간 합법적인 작전을 하지 않았나. 예, 치고 빠지기를 한 거죠,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배터리 종목들이 조금 좀 날개짓을 하던 때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배터리 종목에, 전기차 배터리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 진짜 당분간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는 왜 삼성 SDI는 왜 추천했냐라고 저한테 되물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삼성 SDI는 제가 매수하고 나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삼성 SDI는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 정도 하고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 상장을 하고 엄청난 이제 주가 폭등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반토막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자 이것이 우리 좀 고민이겠죠. 우리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 기분 좋으라고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저는 좀 하방 압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문의 주신 또 구독자분께서는 또 이거를 한 12월쯤에 이제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요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발표일이 내년 상반기니까 예, 1분기 정도 내년 1분기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봐야 되니까 올해 말 정도에 한 12월경에 요 종목을 뭔가 익절을 해가지고 또 그 돈을 조금 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더 담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장기적으로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포지션인데 일단은 단기 혹은 중단기적으로는 요 정도면은 한 뭐 6개월 정도 되겠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주가가.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딱 주가가 제가 분석하고 이 순간에 23만 3천 원이에요. 이 23만 3천 원 보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오른다고 하면 올라봤자 진짜 얼마 안 오를 거다. 예. 하지만 하방으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은 저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의 어떤 거품들, 예, 그게 약간 언젠가 이슈가 될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저는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뭐 가정 파탄 나고 뭐 자살하고 뭐 해가 망신하고 이런 뭐 다큐멘터리도 또 막 나오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이런 거 막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뭐 코인 우리 가상화폐도 그랬고 뭐든지 이 거품이 꺼지면은 분명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게 당연히 그 피해자가 적어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많으면 100%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 전체적으로 거품이 굉장히 가득하게 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은 결과로 지금 이러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베팅이 됐고 최고 45만까지 갔고 이게 뭐 조정을 받았으나 왜냐면 상승 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승 주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쨌든 요래됐지만 난 여전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높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PBR적인 PBR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실체적인 그러니까 실체적인 네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아직도 실체적인 게 없고 여전히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설비는 공장은 어디 있으면 언제 진짜 새로 진짜 생산을 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PBR이 이렇게 이 정도로 PBR이 낮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뭔가 그런 전고체 배터리나 다른 전고체 배터리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배터리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라 해야죠? 걸음마 수준? 이제 막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 저는 그밖에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완전히 생산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고객에 납품을 하는 그런 단계라면 지금 얘네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이 1.3조예요. 1.3조. 1.3조인데 PBR이 아까 16배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10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야. 현금성 자산이 10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근데 800억 중에 현금을 딱 빼고 나면은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 같은 거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800억이라 해도 이 800억 미만으로 들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지. 분명한 건데 얘네들은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분야가 절대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웠다면 벌써 만들었겠지. 이미 SK나 삼성이나 또 LG나 이런 데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쪽 연구에 이미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 말로는 26년도, 25년도, 26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기들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이 회사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과연 개발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한다 해도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연구에서 이제 진짜 본 생산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자금들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또 유증 같은 또 어마어마한 또 유증을 또 일으킬 테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일로 유증하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인터넷에 그따구 말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증은요 무조건 주가 떨어집니다. 예, 악재예요. 예, 이제 뭘 개발해가지고 이제 진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유증하는 거다. 진짜 개소리입니다. 나중에 유증을 할 당시에는 무조건 주가 떡락합니다. 주가 떡락하고 나중에 공장이 되고 어찌 되고 이제 주가 폭락이 진정이 되고 다시 상승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증을 하는 그 순간에는 무조건 악재예요. 예, 그런 얘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런 걸 다 빗대어 봐도 저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현재 주가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이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상승 압력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르게. 왜냐면 우리가 중단기나 장기를 이렇게 종목을 볼 때는요, 조금, 좀 10% 오르고, 10% 내리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야, 10% 올랐지 않느냐? 니 틀렸네.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보는 것이지, 찔끔찔끔 10%, 15%, 20% 이래 올랐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단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15%, 20% 올랐다는 건 당연히 큰 거지. 그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단기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요런 폭은 당연히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마이너스 10% 떨어졌다 해가지고 대세적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말인즉슨 제 의견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10% 그 이상으로 저는
하방 압력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문의를 주신 분이 현재로서는 좀 수익권인 것 같아요. 적당히 좀 드시고 나오시는 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익절해가지고 그 돈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12월경 이렇게 뭔가 시기를 못 받고 여기까지 버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수익을 내시고 그냥 나오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수익을 익절하고 나온 그 시점 이후에 혹시나 뭐 오르더라도 미련을 버리시고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은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다. 50대 50이다. 45대 뭐 55다. 요래 하면은 이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사면 안 되겠죠. 다만 종목이 주가가 있으면은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하다. 7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사볼만 한 거예요. 왜? 떨어질 확률보다.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갈 때 먹을 게 많냐 적냐. 이게 바로 이제 적정 주가냐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 주가가 현재 주가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적정 주가보다는 좀 고평가의 영역에 가까운 좀 현재 주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별로 먹을 게 없는 수준의 상승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잃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포지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너무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어떤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12월까지 굳이 들고 가야 되느냐 뭐 본인의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시기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다 하니까 저는 적당히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사고 싶으면 나중에 몰라 크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제 오늘 말씀드린 의견대로 상방으로 올라가기도 조금 쉽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먹을 게 많이 없다. 하지만 하방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반이 이제 막 넘어섰는데 2만 주가 안 됩니다. 2만 주가 안 된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영향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현재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이게 피가 안 도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지금 또 우리 최근에 또 부동산 PF 대출 이게 지금 뭐 9월 위기설이다 뭐 10월 위기설이다 뭐다 하면서 이게 또 지금 증권사도 지금 그게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원금은커녕 지금 이자는커녕 지금 원금에서도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뭐 돈을 돌리겠냐 그리고 여전히 뭐 고금리는 아닌데 우리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이 3.5%라는 것이 고금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안정된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만 돼도 약간 저금리 기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제로 금리니 뭐 1%대니 뭐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우리가 그게 금리가 이렇게 저렇고 하지만 이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3.5%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3.5%라는 거는 그냥
좀 경제가 안정적일 때 하는 그런 수준의 금리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3.5%마저도 버거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금들이 좀 우리 한국 증시에 좀 수월하게 돌지 않고, 안 그래도 이 자금이 수월하게 돌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소외 종목들은 당연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도는 그 자금에서도 많은 돈이 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12,000원 이거를 좀 아직은 부여잡고 버티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이제 5일선 물고 있어요. 5일선 물고는 있지만 괜찮아요. 원래 5일선은요 어쩔 수 없어요. 5일선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21선, 뭐 61선, 뭐 121선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아직은 여기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슈팅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맞다. 예, 하방 압력보다는 좀 상방으로도 아직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 제가 이전에 이동평균선 아래로 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조금은 좀 더 좀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5일선을 물고 그리고 12,000선 저항선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좀 언론에서는 뭐 유가도 이래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뭐 이런데도 증시가 좋다 뭐 어쩌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막 좋다 좋다 이렇게 떠들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주식할 때는요 돈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돈을 따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잃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야지 우리가 버티는 그 힘이 강해진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많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갑자기 그것이 폭락으로 이어질 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적당히 배분하고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경계하다 보면은 폭락이 이어지더라도 그 포지션이 내 전체에서 작은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크지 않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들 엄청나게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물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막 몰빵하고 막 이래 해버리면은 그게 주가가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게 주식판이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 12,000원 선에서 많이 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밑에 이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아래 11,000원까지도 뭐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11,000원까지는 21선 이동평균선 하나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소액 분할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도 괜찮다. 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해놓고 야 개미 너는 안 사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의해서 다시 또 저는 분명히 매수를 하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굳이 무슨 주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제 사업들이 막 수출 나가고 이러면서 자금이 조금 또 결제해줘야 될 때 결제해주고 또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는 또 시기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좀 자금이 조금 여유자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빚내거나 대출 내가지고 요 주식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 가지고 제가 늘 하셔라. 없어도 되는 돈,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목돈이 곧 나갈 예정이라서 제가 돈을 지금 이거를 좀 쓰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절대 뭐 지금 현재 11,750원인데 이 금액이 뭐 나빠서, 예. 저는 지금 여윳돈 있으면은 뭐 어차피 소액이니까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이까지 막 11,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질 거를 막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좀 주식이 힘들어져요. 피곤해지고. 충분한 그런 뭔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동반이 돼야 이것도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게 주가를 이렇게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해봤자 750원이잖아. 한 5% 정도 됩니다. 너무 거기에 어차피 소액 분할 매수하는데 너무 그런데 목숨 안 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런 소액은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도 되는 그런 주가가 지금 현재 11,75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도 괜찮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거시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기 직전에 막 뭔가 이렇게 치닫는, 지금 유가도 너무 무서워요. 유가도 너무 무섭고 지금 환율도 지금 우리나라 안 떨어지죠. 예, 이제서야 이제 뭐 외화 자본이 뭐 빠져나가니, 이미 언론에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예? 과거에,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에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 이미 외화 자본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뭐 집값 떨어질까봐, 뭐 이래, 너무나도 단조롭고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우리가 수습할 수 있을 때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딱 쳐내야 되는 겁니다. 예. 경쟁력 없고, 좀비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다 쳐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좀 먹는, 이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자도 못 내는, 예? 한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털어내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쓸만한 기업들은 다 인수합병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고통받는 또 국민들이 있다면은, 그런 이제 뭐 서민층, 극서민층 이런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 한해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뭐 집값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금리도 올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미국이랑 미국이 우리보다 2% 높은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저성장 국가, 지금 저성장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경제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2% 성장률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지금 2% 차이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아무튼,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또 팍 죽었습니다. 팍 죽고, 현재는 조금 다음 이슈가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영업이나 뭐 제조나 생산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실질적인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뭐 직접적으로 생산, 위탁 생산, 그런 것들은 직접적이죠, 한마디로.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임상이 어찌됐다, 어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이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허셉텐 바이오 시밀러를 진짜 상징적이고 중요하게 얘네를 통과시켜서 팔아서 영업이 이익을 높이고 이게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셉텐 바이오 시밀러가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이 회사라는 이 회사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임상 뭐 결과나 논문 발표 이런 것들의 어떤 신뢰성이나 신빙성 그리고 기대치 이런 것들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지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가 조금 받쳐주지 않는다. 얘네들이 진짜 바이오 기업인가 제약사인가 이런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재성 뉴스, 임상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 나와도 조금은 주가의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무튼 시간은 흘러 지금 이제 9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9월 말로 치닫고 있죠. 이제 뭐 추석 또 연휴도 긴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10월입니다. 10월이면 이제 또 12월이 또 코앞이고 12월이면 이제 또 뭐 얘네들이 뭐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생산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기다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길면 한 6개월 안에는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발표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얘네들은 또 미리 뭐 생산 준비를 하니 뭐 허가가 난과 동시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미리 또 준비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또 원래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되면 제가 또 그런 제약 바이오 그런 어떤 주가가 보통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제가 분석을 좀 제대로 해드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분석 내용을 공유할 거니까 좀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같이 좀 영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지금 현재 오늘 주가 매수해도 괜찮은 주가다. 다만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로 소액 분할 매수를 하셔라. 너무 많천원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도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거래량도 안 돌고 거시경제도 안 좋고 자금도 안 돌고 뭐 주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지금 뭐 엉망진창인 이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종목이 여전히 소외주기 때문에 뭐 갑작스런 뭐 그런 거 호재 없이는 좀 주가 상승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제 다 와간다. 이제 연말 내년 연초 다 와간다. 네, 조금만 우리 좀 힘내서 좀 더 버텨보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평단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